자, 미국은 좀 이게 우리보다 훨씬 좀 상황이 좀 재밌고 다이내믹하고 또 아주 영웅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트럼프가 일단 공화당 접수를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칸사주의 기존 상원 의원을 2022년 중간선거에서 지지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전설적 미식축구 선수 허셜 워커를 조지아주 상원 의원으로 했습니다. 이 허셜 워커가 조지아 팀에서 플레이를 했었죠. 조지아 대학 팀에서도 플레이했었고 조지아 출신이고, 그러니까 조지아 대학 팀에서 플레이했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 출신이고 허셜 워커가 미국의 아주 그 전설적인 그 미식축구 선수죠. 그 다음에 이제 루지아나 하원 의원 후보로 류크 레트로우의 미망인 줄리아 레트로우를 지명을 했는데, 류크 레트로우는 지난 그 11월 선거에서 이겼었어요. 이겼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합병증이 와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 같은 거겠죠. 그 자리를 그 줄리아 레트로우가 이제 그 미망인이 그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 미망인이 엊그저께 올린 그 트위터 보세요. It's truly an honor to receive President Trump's endorsement, and I look forward to joining in the fight to save our country by putting America firs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합류하게 될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제 그 트럼프가 발표한 줄리아 레트로우에 대한 그 지지 그 성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라 그랬어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former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인정 안 해. 합법적 대통령은 나까지였어.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또 이 줄리아 레트로우가 표현할 때도 former 잘 안 붙이잖아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미 공화당 접수를 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도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저께부터 소개를 했을 텐데요. 트럼프가 내 이름 팔아서 돈 걷지 마. 그리고 공화당에 돈 내지 마시고 donaldjtrump.com에 그 Save America Political Action Committee,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을 구하자 구국 정치행동위원회에 돈을 내시면 보다 잘 사용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그 풀텍스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공화당 및 당의 주요 위원회를 100% 지지합니다. 그러나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과 바보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내가 아무개를 지지한다는 이야기 혹은 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돈을 걷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최선의 이익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걷어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돈을 내는 대신 donaldjtrump.com의 구국 정치행동위원회 SAPAC에 헌금하시면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살벌한 메시지를 지금 이 지지자들한테 수천만 명한테 지금 발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어떤 분이냐? 공화당 전국위 의장 RNC,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의 의장 로나 맥다니엘입니다. 지금 어디서 연설하고 있냐? CPAC에서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CPAC에 나와서 지금 이 여성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공화당 및 당의 주요 위원회를 100%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팜비치에서 공화당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그는 프라이머리에 관련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는 또는 별도의 구국 정치행동위원회
SAPAC 재원을 걷어 프라이머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공화당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공개적 발언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 정도 발언하면 공화당 안에 돌아가서 공화당 의사결정자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 거기 저 와이오밍 리즈 첸이 날리는 거, 트럼프가 프라이머리에서 날리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또 어디 라이너 누구 날리는 거, 그거 수용해야 됩니다. 내부에 가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이 정도 발언해놨으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트럼프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같이 가야 되고, 트럼프 탄핵에 같이 날뛰었던 사람들 차근차근 제거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좀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프라이머리로 당선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 트럼프랑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가 강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공화당 바깥에서 SAPAC 이런 운동 벌리면서 구국 정치행동위원회 같은 운동 벌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아까도 봤듯이 자기가 나 여기 이 선거에서 누구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 이 선거에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 계속 발표하죠. 트럼프는 그거 계속 발표하죠. 지지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주지사 어떤 주는 이번 중간 선거 주지사 선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5개쯤 된다고 치면 그중에 한 5명 25개인데 그중에 공화당이 대여섯 개 되고 그 공화당 15개 중에 날려야 될 사람 5명이다. 그 다음에 하원에서 날리거나 혹은 대항마로 내세워서 민주당 현역에 대해서 대항마로 내서 하원에서 신경 써야 될 선거구가 435개 중에 80개다. 그 다음에 상원에 공화당의 이번에 상원에 22개 선거구 중에 날리거나 신경 써야 될 선거구가 33개 중에 중간 선거 33개 중에 그게 한 15개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직접 손을 봐야 될 때들을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돈을 걷어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프라이머리 단계부터. 멋있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태가 몇 개월 후에 올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달 만에 이 상태까지 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와의 전쟁이 굉장히 살벌해지죠. 보셨듯이 이제 텍사스 같은 데가 이제 빅테크 잡겠다고 나섰고 또 수십 개 주들이 빅테크 잡겠다고 나섰고 트위터는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텍사스 주의 검찰총장을 트위터가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이 검찰총장이 법원에 트위터의 검열 기준을 공개해라. 그걸 moderation policy라 그럽니다. 그걸 moderation이라 그래요. 어떤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리트윗 못하게 만들고 계정 죽이고 이 policy 공개해라. 그거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공개해라라고 공개하도록 하세요. 그 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 신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라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또 트위터가 고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빅테크와의 전쟁이 지금 미국이 제대로 붙고 있고 이 빅테크와의 전쟁이 대개 한 6개 정도 항목에 걸쳐서 드러나고 5개 정도 항목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가 이제 트위터는 굉장히 노골적인 검열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좀 세련된 검열을 해요. 그러나 둘 다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대항 플랫폼, 팔로워라든지 이런 대항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마이필로우라고 이 트럼프 열혈 지지 그 기업 회장이죠. 마이필로우라는 회사의 그 회장이 자기가 플랫폼 사업 뛰어들겠다. 소셜 미디어. 그래서 이제 아마 대형 플랫폼 사업이 이게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저만 해도 요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 하나도 안 올리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올려요, 요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올리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런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좀 앞으로 괜찮은 게 생기면 거기로 옮겨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시장, 그러니까 자유보수 애국 시장을 노려보고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난립하는 상태가 되죠. 난립해서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인수합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아마 SSO겠죠. 이걸 이제 싱글 사인 온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팔러에 접속한 사람은 팔러 아이디 그냥 가지고 뭐 마이필로우에도 접속할 수 있고 또 유어필로우도 접속할 수 있고 이렇게 하죠. 처음엔. 그랬다가 이제 그걸 뭐 한 1년, 2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통합하는 그런 거를 하겠죠. 소셜미디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한 1, 2년, 장기적이라는 게 여기서는 1, 2년입니다. 1, 2년 정도 되면 이건 대형 플랫폼이 확실하게 등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구글 검색이 이게 참 저항하기 어려워요. 근데 구글 검색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원래 약속했던 건 이거예요. 구글의 그 특허가 뭐였었냐면 그 조회수가 많은 거를 먼저 띄워준다였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은 게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조회수가 많아도 안 올라와요. 구글한테 찍히면 검색 결과의 위에는 안 올라와요. 그러나 검색을 어차피 하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밥집인데 한식이라는 걸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백모밥집이 구글에 찍혔다. 그럼 백모밥집이 무지하게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백모밥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검색창에다 백모밥집 치면은 따따따 백모.net 하고 그때 이제 나오겠죠. 한 단계 그러니까 길을 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튜브가 이제 삭제 혹은 노딱 혹은 광고 자격 박탈. 이 광고 자격 박탈은 디모니타이즈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 당한 데들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폭 타임스의 자매 기관인 NTD 같은 데가 광고 자격 박탈, 디모니타이즈 당했죠.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릴 텐데 이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뿌려주는 걸 스트리밍이라 그럽니다. 스트리밍이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걸 스트리밍이라 그러는데 스트리밍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소스로 다변화되고 있고 또 이따 좀 설명드리게 텐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퍼와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 이걸 아이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창 안에 또 하나의 창을 열어서 너의 컨텐츠를 불러들인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지배적 위치가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저 빅텍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축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앱을 배포할 길이 없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떤 사이트 가서 앱 내려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운로드해서 자기가 설치하면 돼요. 근데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애플 스토어에 가서 그냥 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지금 추세가 앱을 쓰기도 하지만 PWA를 많이 써요. 지금 추세가. PWA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PWA는 앱스토어에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에서 뿌려요. 설치도 무지하게 단순하고요. 다운로드 딱 받으면은 바로 딱 설치돼 버려요. 사실은 이게 설치가 아니라 이게 약간 눈속임인데 PWA는 그냥 그
저거 하나 띄우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바탕화면에 아이콘 같이 하나 띄우는 거예요. 그 위젯이라 그러죠. 그거 누르면 그거 열리는 거. 그래서 그 사이트 그 서비스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PWA가 앱이 아닙니다. 앱과 PWA 차이는 뭐냐면은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PWA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이거는 그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 앞으로 PWA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 애플 앱 스토어에서 축출된다, 이거는 뭐 큰 타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저번에 팔로 쫓아냈죠. 바로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쫓아내는 거, 이거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빅텍이 그러니까 그 빅텍이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영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글 검색. 나머지는 다 저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자유보수 애국 마케팅으로 빅텍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좀 약을 팔겠습니다. 제가 깊게 관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식인 또 우리의 문화 역량이 너무 낮아서 우리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와 교양을 전달을 못한다. 유튜브나 뭐 이런 그에서 좋은 컨텐츠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좀 자유롭게 번역을 붙일 수 없을까? 이 번역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위에다가 오버레이죠. 더 씌워가지고 내 거인 약 올리는 거는, 뉴스 클립은 그렇게 해도 큰 처벌을 또 안 받고 저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혹은 뭐 디스커버리에 있는 교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짓을 해요. 바로 걸려요. 또 저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저 자신도 용납이 안 되죠. 남의 거를 내 거인 것처럼 올리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그러면 유튜브에 그 번역 무슨 자막 제출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거 해서 좀 하지. 99%의 그 원저작자가 번역 자막 제출 기능을 죽여놔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관리하기. 또 꺼림직하고. 또 자막을 제출해도 그게 통과되는 데는 2, 3주 걸려요. 저 백모세네 탈출도 번역 자막 제출 기능이 죽어져 있어요. 누가 이거 뭐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겠다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제가 열어드릴게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친구가, 미국인 친구가 한국말 잘 알아들어서 백모세네 탈출 열심히 자막을 해서 올렸어. 그래서 사용자가 눌러보면 영어로 이게 나와. 근데 그럼 번역자가 누구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 사람한테 대한 보상은 어딨냐고요. 없어요. 번역자도 자기 이름도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보상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게 이런 방식이에요. 프리오라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6월 1일쯤에 이제 그 베타 들어가고 9월 1일부터 본격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이게 아이프레임 방식이에요. 아이프레임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카톡이나 그 뭐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 거기 유튜브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 유튜버 퍼왔잖아요. 퍼가기 이게 아이프레임인데, 이 아이프레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동영상이 나온다. 그러면 카톡이 플레이하는 거냐? 아닙니다. 유튜브가 플레이해 주는 겁니다. 그 공간만, 그 창 자리만 카톡이 내준 거고, 플레이는 유튜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쿨터라고, 아마 스웨덴 쪽에 출신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 평론가 저자죠. 이 쿨터가 이제 하는 유튜브 이미지인데, 거기서 이 유튜브 그 동영상 자체는 프리오에 심어놓은 동영상은 유튜브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자막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프리오가 만든 자막이에요. 이 자막이 이 동영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동기화돼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요.
예, 보셨죠? 그러니까 자막이 동기화돼서 진행한다고요. 자막은 저희 서버에서 나가고 있고 동영상은 유튜브 서버에서 오고 있는데 둘을 동기화시키는 기술이 특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서비스화되고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거 투자 설명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아이프레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오는 아이프레임의 최강자예요. 왜냐면 아이프레임으로 동영상 갖다 놓고 거기에 자막 붙여가지고 동기화시키는 기술이니까 일반 아이프레임과는 다르죠. 그냥 갖다 놓은 것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일단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유튜브, 데일리모션, 럼블, 비메오, 인스타그램. 어떤 면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이제 동영상을 탑재를 하잖아요. 올릴 수 있게 만들잖아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게 한 데들은 일종의 스트리밍 업체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스트리밍을 보려면은 이제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버에 스트리밍 업체 서버에 접속을 해서 보겠죠. 가장 기본은. 그러나 카톡이나 트위터나 게시판에서 퍼가기 된 거, 거기로 퍼가기 된 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퍼가기는 아이프레임이거든요. 이 빨간 선은 아이프레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요,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서버나 이 전송 자원, 서버 자원, 전송 자원의 가격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비메오, 우리가 비메오라 그러면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메오는 한편으로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료로 예를 들어 백모가 비메오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80만 원, 한 달에 한 7만 원쯤 내면 무지하게 강력한 스트리밍 기능을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가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백모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메오에다가 걸을 수가 있다고요. 이걸 누가 쓰냐면 기업체나 조직에서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플레이되는 게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조직 활동 알리는. 그럴 경우에 그럼 그 홈페이지 안에 그럼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가 있냐? 없어요. 비메오에다가 걸어놓고요. 비메오에 걸어놓고 비메오를 돈 주고 그걸 빌리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7, 8만 원 주고 빌려갖고 거기다가 동영상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에서 그걸 아이프레임으로 갖고 오게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 혹은 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버가 폭증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개인 혹은 그룹은 그 홈페이지는 몇 명이나 방문해요.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따가지고 그걸 카톡에 날르고 그걸 트위터에 날르고 그걸 페이스북에 날르고 그걸 게시판에 날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프레임이 됐을 때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갛게 아이프레임으로 간다는 얘기죠. 빨간 선은 다 아이프레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프레임 중에 특이한 아이프레임이 프리오인데 얘는 아이프레임 밑에다가 자막 공간을 둬갖고 그 자막이 아이프레임 내의 비디오랑 동기화돼서 진행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유일하죠. 특허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그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지배적, 절대적 포지션,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화돼 갈 거다. 동영상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오에 대한 투자 안내 동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걸립니다. 비교적 정갈하게 만들려고 돈 작게 들였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절망하기엔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저는 희망 고문이란 말은 안 좋아해요. 매혹 고문인 것 같아요. 매혹 고문. 세상은 절망하기엔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희망은 남발하면 안 되지만 매혹 당하는 건 남발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과 바람난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바람난 사람들. 멋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무궁무진하고요. 우리가 감지 못하는 것도 그런 혁신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개인, 자유, 진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모시고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다 보면 뭔가 크게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중국 코로나 터널 끝이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 2차 접종에
완료된 게 3,300만쯤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 현재 하루에 200만 샷, 200에서 300만 샷을 놓습니다. 그럼 한 달에 6천만 샷에서 9천만 샷을 놓는다는 소리고, 두 번 샷을 놔야 면역이 형성되니까 한 달에 약 3천만 명에서 4,500만 명이 추가로 면역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참 뺀질뺀질하고 그 뻔뻔한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파우치, 닥터 파우치가 그자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미국은 집단 면역력이 형성될 것이다. 자, 3월 초라고 지금 하고 3, 4, 5, 6, 7, 8, 3, 4, 5, 6, 7, 8 그러면 4천만이라고 잡고 혹은 3,500만이라고 잡고 6개월 하면은 한 2억 되죠. 지금 이미 3,300만 돼 있으니까 2억 한 5천 정도가 면역력이 형성된 거예요. 8월 말이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8월 말에서 9월 초면 집단 면역력이 형성된다. 그럼 미국은 9월부터 중국 공산당 글로벌리스트 카발,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바이든 이런 데에 대한 본격적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미국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쿨하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계속 코로나 공포 불러일으키고 꼼짝 마, 꼼짝 마. 우리 참 메일로 투표해야 돼. 우편으로 투표해야 돼. 저 트럼프 나쁜 놈이야. 저거 못 막았어. 이러고 욕을 아무리 돌려대도 그 욕을 아무리 해도 그 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 순간엔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러나 그 공포를 떨치고 났을 때는 말려들어서 쳐졌던 것만큼 튀어오른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9월부터 미국 정치 위기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됩니다. 이제 바이든 엄청 몰립니다. 또한 올해 말쯤 되면 유럽과 선진국 대부분이 중국 코로나를 벗어날 거고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움직임이 거세게 들끓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다양하게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기가 빠질 일 아닙니다. 이번 사실 보궐선거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아무도 찍고 싶지 않지만 기권표를 찍으라고도 나갑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거제도 자체는 저희가 보호하고 강화하고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원 참관인 모집합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정당 후보를 접촉해서 사무원과 참관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www.lisol.kr/cb1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부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 선거제도 자체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다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로 다 모여요. 그래서 뭐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고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가짜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부어 넣는다면 중앙선관위 컴퓨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으로 둔갑되게 돼요. 그래서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본투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내가 투표했냐 안 했냐,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냐, 선거 끝나고 확인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마시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투표 끝난 다음에 나 투표했어 안 했어? 라고 묻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투표하십시오.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투표하십시오. 지금 이 캠페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 투표가 끝나고 지인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 이 선거 캠페인 참여하신 분 한 분이 나중에 발견해낸 투표 안 하신 분 한 분을 손을 잡고 그렇게 짬짬이로 엮여서 중앙선관위에 나 투표했어 안 했어? 했다면 언제 어디서 했어? 라고 묻는 그런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자. 이것이 이 캠페인의 의미입니다. www.lisol.kr/cb2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앞서 선거 참관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나 투표 확인 캠페인, 이건 모두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4.15 국토본에 참여하시고 계신 젊은 변호사님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클린선거
그리고 선거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만든 상설 연대 기구고요. 저희 리솔, 즉 리버티 연대, 그리고 저희 국자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이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